안녕하세요. 신한성 부동산 대표 공인중개사 오정수입니다. 오늘은 안성토지 핵심 투자 정보 간략 브리핑으로 안성에 대해서 가장 초미의 관심이 안성철도, 이미 세간에 다 알려졌습니다. 철도가 들어온 건 확정됐으니까 다 아는 사실이고, 과연 환성역이 수도권 내륙선과 평택 부발선에 교차하는 환성역이 어딜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각종 SNS, 유튜브 등에 많이 회자되고 있지만은 아직 확정된 게 없습니다. 당연하죠. 확정이 되려면 노선이 나와야 되고, 노선은 기본 설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제 확정되고, 이제 타당성 첫 기재부 타당성 들어간 것이 평택 부발선입니다. 그래서 어디가 확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안성역이 들어온다는 것은 정확하게는 다 틀린 말입니다. 그러나 손님들의 관심이 많고 선생님도 한 분 좀 가르쳐 주세요 해서 제가 좀 재미삼아서 한번 추측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물론 이 안성 역사, 우리가 안성 철도가 끊긴 지가 40년이 넘었고, 과거에 1925년 일제시대 때부터 1985년 60년 동안에 안성에 철도가 다녔습니다. 천안, 리양, 안성, 장호원으로 다녔고, 그때 당시에 1925년도 개통해서 85년도 여객이 중지됐고, 여기 중지된 이유는 그때는 자동차가 많이 발달됐잖아요. 그래서 도로교통 발달로 수요가 감소된 거예요. 그래서 경제성 논리에 따라서 89년도에 본격적으로 폐역이 됐고, 그때도 연간 한 10만 명은 이용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폐역된 지가 40년 돼 가는데, 안성의 수건이 이번에 이제 확정이 돼서 철도가 들어온다고 이제 안성 시민의 수건을 이제 풀었죠. 확정이 돼서 아직 산 넘어 산이지만은 수도권 내륙선 동탄에서 청주공항 78km, 평택 부발선 62km가 확정이 됐고, 먼저 타당성 검토가 들어간 것은 평택 부발선이다. 그 다음에 평택에서 포성은 이미 공사를 해서 올 12월에 완공을 앞두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철도 계획에 나오는 겁니다. 평택 부발선이 62km고 단선입니다. 복선이 아니고요. 참고로.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포성하고 안중하고 숙성을 거쳐서 평택까지는 지금 이것은 여객 화물인데 공사 중이죠. 올 연말에 개통 예정이에요. 지금 제가 말한 평택 부발선은 평택에서 안성 어딘지 모르지만 거쳐서 저기 이천 부발로 용인을 거쳐 가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말씀드리는 거, 이게 평택 부발선, 이게 기재부 타당성이 들어갔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수도권 내륙선은 동탄 청주공항 가는 거 다 아는 사실이에요. 이것 78km 단선이에요. 복선은 아니고, 다만 이것은 좀 빠르다, 중고속 열차라는 것만 알고 지금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자, 그러면은 이게 평택 부발선하고 수도권 내륙선의 교차점을 예측하기 전에 과거 수도권 내륙선은 동탄에서 오산까지 가는 겁니다. 먼저 이것도 간략하게 브리핑을 해드리면, 동탄역에서 이렇게 해서 안성 어딘지 모르지만은 진천 국가선수촌을 거쳐서 충북 혁신도시를 거쳐서 청주공항까지 이렇게 갑니다. 이것이 확정됐다는 거 78km요. 준고속철이라는 거. 자, 그래서 이 교차점이 어딘지를 모르지만은 평택 부발선하고 수도권 내륙선의 교차점이 어딘지를 모르지만 이것을 예측하기 위해서 과거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과거 평택 안성선이라고 있었어요. 3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32km인데 포함됐다가 결론적으로 제외됐는데 타당성이 없다 해가지고, 그때 설계 기본 노선을 보면은 평택 지정에서 안성 가는 안성 터미널까지 오는 것이, 여기에 보시면은 안성 제1산업단지와 당항지구라 그래요. 안성 북단입니다. 안성 북단, 안성시 북쪽입니다. 안성 외곽 북단, 북측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과거 안성선 천안에서 미양을 거쳐서 미양 면사무소를 거쳐서 안성 역사가 있던 곳은 안성 도심 한복판 내해홀 공원이 있는 데라 그랬죠. 한전이 있고 우체국 옆에요. 이것이 장호원으로 간 것은 도심을 관통해서 갔어요, 과거는. 그러나 이제 현재는 어떠냐, 이걸 추측을 해봐야죠. 자, 수도권 내륙선 동탄에서 남사 쪽으로 어디로 갈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안성을 놓고 봤을 때 안성에
외곽, 안성의 외곽이 북쪽 외곽이 있고요. 북쪽 외곽이 있고 남쪽 외곽이 있습니다. 이 북쪽으로 가는 선이 하나 있고, 이것은 그 근거는 그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평택 안성선이 노선이 그때 당시에 여기가 제1산단이고 여기가 당항지구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안성공도에서 갔을 때 이렇게 설계되어 있었어요. 평택 안성선이 그때 당시는 어디서 평택 지제역이라고 해서 오는 데가 있어요. 지제역.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그 노선은 폐지가 됐지만은 그 계획은 요거를 참고한 것을 해서 북쪽으로 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남쪽으로 이렇게 간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 도심을 관통하기는 어렵고요. 지금은 타당성 이런 것 때문에 도심이 과거와는 다르게 많이 밀집되어 있죠. 그 다음에 평택 부발선도 마찬가지 북쪽으로 가는 경우와 남쪽으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예측했을 때 꼭지점이 4개 생기는데, 이 4개 중에 타당성이 있고 설득력이 있는 것은 안성종합터미널인데 하고 이쪽입니다. 이쪽 현수동이라는 데입니다. 현수동 쪽이 유력하지 않나. 유력하다고는 뭐 할 수 없고요. 그냥 제가 예측을 해보는 겁니다. 자, 이걸 더 구체적으로 예측을 해보면은 이렇죠. 자, 여기는 안성 종합버스 종합터미널이 들어오는 거죠. 이게 이제 수도권 내륙선의 안성 북측을 통해서 하면 진천 안성 금강호수 옥정리 쪽입니다. 진천 넘어가는 거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평택 부발선이 공도에서 이렇게 전면을 따라서 온다면은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그래서 꼭지점이 된다는 거고, 또 수도권 내륙선이 동탄에서 와서 안성 남단을 거쳐서 이렇게 금강호수 상류 옥정리 쪽으로 가는 경우 하나, 남단 쪽이라고 보면은 평택 부발선이 공도에서 갔을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간다면은 여기 또 꼭지점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이쪽은 왜 설득력이 있냐 그러면은 아시다시피 안성맞점 아시 가깝고요. 산단이 여기 있어요. 48만 평 공영개발 여기가요. 그리고 여기 다 진흥구역 절대농지고요. 수용하기 좋죠. 두 번째로 이쪽이 현수동, 안성 2동 뭐 이쪽인데, 이쪽도 마찬가지로 여기 전부 다 진흥구역이에요. 수용하기도 좋고, 여기 가까이는 SK 배우 산단이 18만 평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안성맞춤 아시가 가깝고요. 이 허허벌판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차점이 여기에 생기면 뭐 이쪽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쪽에도 얘기할 수 있는데, 이쪽은 뭐 아양지구 물론 가깝습니다. 뭐 중앙대학교가 있는데, 이거보다는 산업성이나 이런 걸 본다면 이쪽이 동쪽이 가장 유력하다고 봐야지요. 판단할 때.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면 안성역은 안성 도심하고는 멀리 떨어져 있더라고요. 멀리 떨어져 있어요. 멀리. 이 가까이는 절대 안 있어요. 멀리 떨어집니다. 이렇게 떨어지든지 뭐 이렇게 많이 나오든지, 뭐 예를 들자면 이렇게 많이 외곽에 들어오든지 이럴 겁니다. 아마 이런 데 들어오든지 이런 데 들어오든지. 외곽인데 이제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데냐를 점치고 봤을 때 이쪽이 이런 데가 유력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거는 어디까지 이제 사견이고요, 예측이고요. 어떻게 아무것도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관심이 많으시니까 물어보길래 이번에 간략하게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